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신 것과 하남 베토벤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크립토 드래곤 그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게세라 네세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차트 의견 보기 전에 이 공포지수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 현재 44로 지금 이제 공포 단계에 아직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차트 위치가 21이평선 깨고 51이평선 깬 다음에 지금 20과 50이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그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들어가서 박빌브님이 의견 주신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9,177달러고 약간 빠져있는 그런 상태 있고, 지금 이제 박빌브님 의견은 뭐냐면 2016년도 반감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노란색 이 추세선을 하나 이제 그렸는데요. 이 삼각수렴 하면서 이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눌러준 이후에 반감기 전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현재 위치가 이 노란색 추세선, 그러니까 작년 6월달 고점과 그리고 이제 올해 2월달 고점, 이 연결한 추세 라인을 이제 그려보면 지금 이 추세는 돌파가 됐다. 우선 그 2018년도 초, 17년도 말 고점과 작년 6월 고점,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은 돌파를 못했는데, 지금 작년 6월 고점과 올해 2월 고점은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고, 마찬가지로 2016년도 이때 5월 달에도 이렇게 돌파하고 안착한 이후에 급등하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도 이제 이와 같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잠깐만요. 돌아가서 이 위치를 잠깐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2016년도 그림을 이제 보시면, 우선 이 노란색 이 추세선은 돌파를 시키고 상승을 해 주다가 보시면 한번 눌러줬습니다. 눌러줬고, 이때는 21이평하고 51이평이 돌파가 된 이후에, 이 돌파된 이후에 만나진 않았는데, 그 돌파되기 직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21과 51, 121 이평선이 완전히 이제 꼬여서 같이 모여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그 이후에 상승해주면서 벌어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21과 51이 이격이 좁혀졌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필부님 의견은 현재 위치가 이제 이 정도, 이때 2016년도 5월달 이렇게 추세 돌파 후 눌러주는 이 위치로 이제 보인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이 위치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 이와 같은 뭐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에서 이제 봉을 붙여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추세 돌파된 부분을 확대해서 볼게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겠죠. 여기 추세 돌파를 하고 이 박스 중심인 1200달러 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추세선까지 다시 눌러주는, 지금 이제 이 노란색 추세선 따라서 약간 흘러내리면서 눌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눌러주다가 급등을 해서 올라오고요. 지금 2016년도 패턴을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붙였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17,000달러 이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지금 지난 6월 고점인 이 13,900달러 라인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수렴하는 그런 모습 이후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쭉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그 하남 베토벤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를 보도록 할게요. 지난 3월에 예상 못한 엄청난 하락으로 고통받는 1인으로서 또다시 이런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면서 저도 제 나름 상승과 하락의 패턴을 차트로 연구해보고 처음으로 의견 남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락의 패턴, 고점을 더 이상 상승 돌파하지 못하고 일본 캔들이 50일선을 하락 이탈하고 마감된다. 이후 21선과 51선이 3일에서 10일 이내 데드크로스가 나면 적게는 27%에서 많게는 59%의 하락이 나왔다. 단 데드크로스에서 다시 골든크로스 나기까지
40일 이상이 필요함. 즉 40일 이내로 데드크로스와 골크가 나오면 사례에서 제외함. 첫 번째 사례 2016년 7월 22일, 8월 2일 50일선 하락 후 3일 후 데드크로스 발생. 648.5달러 마감 시점부터 469달러까지 하락 후 반등 27.7% 하락. 그럼 이제 첫 번째 사례부터 위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 지금 보시면 제가 수직선, 이 검정색 수직선으로 체크한 이 4개 위치가 하남 베토벤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20일, 50일이 데드크로스 났던 그 시점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해주신 위치가 2016년도 이때 이제 7월달, 8월달 이때 이렇게 이제 20일과 50일이 데드크로스 나고 여기서 27.5%까지 하락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왔던 이제 이 위치를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보면 이 위치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셨던 그 상승이 있은 이후에 그때 이제 조정을 받았던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가 2018년도 1월 11일부터 2월 6일 50일선 하락 이탈 후 5일 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13,287.5달러 마감 시점부터 5,855달러까지 하락 후 반등, 56% 하락했다. 이렇게 써주셨고, 두 번째 위치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2017년도 말 한 차례 큰 상승하고 여기서 채널 4분의 3 라인에서 하락하기 시작해서 20일과 50일이 데드크로스 만들어지고 이때는 거의 이제 50% 넘는 하락을 했다. 5,876달러까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저게 어떻게 보면 그 두 번째 사례가 본격적인 이제 하락을 시작했던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가 2019년 8월 21일, 10월 23일 50일선 하락 이탈 후 7일 후에 데드크로스 발생. 1,129달러 마감 시점부터 7,298달러까지 하락 후 27.9% 하락했다. 첫 번째 하락하고 이제 비슷하게 하락을 했어요. 보시면 이 위치는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6월 고점 찍고 이때 20일과 50일을 깨고 내려간 이후에 하락했던 이 위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때도 첫 번째 사례와 비슷하게 하락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13일 이제 올해가 되겠죠. 50일선 하락 이탈 후 9일 후 데드크로스 발생. 8,780달러 마감 시점부터 3,596달러까지 하락 후 반등 59%. 그래서 두 번째 사례와 네 번째 사례가 비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죠. 2020년 6월 24일 하락 이탈 후 현재는 50일선 하락 이탈 후에 5일 후에 데드크로스 발생. 앞의 사례를 비춰본다면 이장님 말씀대로 곧바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즉 전제로 말씀드렸던 40일 이내로 20일선과 50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6월 24일 50일선 하락 마감 가격인 9,287달러에서 약 27.5% 하락한 6,733달러에서 59% 하락한 4,086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사례와 같이 하락을 하든지 그럼 이제 27.7% 정도 5% 하락을 할 것이고, 만약에 두 번째 사례, 네 번째 사례와 같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59%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에 빠르게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한 가지 더 하자면 3월 13일 저점인 3,596달러와 6월 1일 고점인 1,473달러의 피보나치 되돌림 이 0.618짜리를 계산해 보면 6,215달러가 나옵니다. 결론, 현재 진행 중인 하락은 7월 중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이며 9,287달러 마감 시점부터 6,215달러, 6,733달러까지 하락 후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예상이 비슷하게 맞는다면 상승 시점도 댓글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비트코인 현재 위치가 보시면 20일과 50일이 보시는 것처럼 데드크로스가 났고, 이건 이제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이건 지워보고, 우선 이제 봉의 위치가 50일선을 이제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고 거기에 이제 20일과 50일이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그래서 이 데드크로스 난 부분을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준다 라고 하면 상승 관점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라고 하면 그때는 27.5% 정도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50% 넘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 드렸던 27.5% 하락 같은 경우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봐도 6,200달러에서 6,700달러 이 사이까지 된다라고 하면 0.618짜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남 베토벤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잘 봤고요. 그러면 어제 그 가성비 좋게 사는 방법님이 올려주신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어제 이제 소개를 못 해드려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날을 기다리며 매일 영상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얼마 전 온라인몰에서 평소처럼 쇼핑할 때마다 암호화폐가 캐시백 되는 서비스를 알게 되어 사용해 봤는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해야 할 명분이 있는, 그리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서비스인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꽤나 만족스러워서 리뷰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혹여나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올려주신 영상 링크는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도 또 이제 걸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려주신 영상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쇼핑할 때마다 암호화폐 적립받는 방법,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소리는 혹시 모르니까 저작권 때문에 소리는 이제 키지 않고 잠깐 영상을 플레이하면, 스톰엑스라는 이 덱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일단 스톰엑스의 그 앱을 깔고요. 그 다음에 연동된 이런 쇼핑몰 들어가서 쇼핑몰에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여기서 이제 스톰엑스에서 볼트라는 그 암호화폐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20만 볼트부터 다시 그것을 다른 암호화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어떤 구매를 통해서 내가 포인트를 받는 방법도 있고, 구매 없이 내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광고를 본다, 뒤에 보면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게임을 직접 이제 플레이하면서 게임의 어떤 미션 같은 것을 달성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스톰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업비트에 이렇게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스톰엑스 코인을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가성비 좋게 사는 방법님이 소개를 해 주셔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다수의 이제 암호화폐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스톰엑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생태계가 제대로 이제 구축이 되고, 실제 이 스톰엑스를 이용해서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게임을 하는 이런 유저들이 많이 이제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톰엑스 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스톰엑스 관계자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 가성비 좋게 사는 방법님에게 볼트 포인트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 어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글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한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드릴 때마다 서로 이제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 그 관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관점이 다양하게 존재할까,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왜 다른 관점으로 사람들은 하나의 대상을 바라볼까?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은데,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대상은 똑같은데 그 대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6이라는 뭐 6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반대편에서 그 6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이제 9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6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2차원 공간에서만 살고 있는 생명체에게 3차원 공간의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고, 결국 완전한 이해는 3차원이라는 공간을 완전히 이해해야 가능하다. 그 말인 즉슨 정부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정보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뭐 거의 이제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보는 같은 정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렵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뭐 하나하나 어떤 건별로는 같은 관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또 관점에서, 다른 어떤 대상에서는 아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도 다르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차원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2차원 그리고 이제 3차원 공간이 있습니다. 2차원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면이고요. 3차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 입체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공간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2차원에 있는 어떤 생명체가 3차원에 있는 그 우리 그 어떤 대상을 설명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컵을 설명을, 그 2차원에 있는 생명체에게 이 컵을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2차원에 있는 그 생명체는 이 컵의 단면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원과, 만약에 단면을 이렇게 잘라낸다라고 하면 하나의 원과 어떤 점이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이 컵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컵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그 단면들을 다 합한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3차원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위차원인 4차원 시공간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보시면 시간과 공간이 같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라든가 미래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우리는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 다른 관점, 그리고 어떤 다른 정보, 다른 경험,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른 경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차원이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맨 마지막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다 오픈하려고 합니다. 오픈하려고 하는데, 방송에서 이제 하기 어려운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또 이제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시간 관계상 다 못하는 경우, 그런 부분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소통을 이렇게 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그 크립토 드래곤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자산을 스스로 손쉽게 토큰화 시키고 지갑으로 이동하고 개인 간 자유롭게 전송 또는 거래가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적고 보니까 기사를 이제 검색해 봤더니 그 기사 내용에 그대로 이제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그럼 이제 같이 볼게요. 게임을 말하다 카카오표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 드래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이 크립토 드래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클립 이야기를 드릴 때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 블록체인 기술 중 하나인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유저들은 교배를 통해 획득한 용을 NFT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게임 내에서 개별 드래곤을 클릭한 후 소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NFT로 변환이 되는 구조다. 제가 이제 이걸 직접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 드래곤으로 최근 카카오가 출시한 클립 등 블록체인 전자지갑으로 보낼 수 있다. 아울러 유저는 이 NFT로 저장된 용을 다른 유저한테도 보낼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직접 해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게임 내에 있는 그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게임에 있는 용을 이 소장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기를 클릭하면 소장하기 클릭한 다음에 그 주소를 이제 넣는 거죠. 이 주소를 제 클립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넣으면 이 소장하고 싶은 이 용이 그 클립 주소로 들어갑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여기 이제 잉크 274 그리고 이제 펜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게임 내에서 손쉽게 이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블록체인 그 장부 안에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이 용을 드래곤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래곤을 보냈습니다. 보시면 제 이제 클립 지갑 이 지금 화면이고요. 보시면 지난번에 이 클립 만들었을 때 이 웰컴 카드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제가 보냈던 거, 이 레드 오비카라고 되어 있는 이 용을 제가 이제 보내봤어요. 드래곤을 보냈더니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고, 이 받은 이 드래곤을 확인을 딱 클릭을 하면 이 레드 오비카가 이렇게 나와요. 이 고유 번호가 86841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레드오비카 이 용도 게임 내에서 교배를 통해서 만들어낸 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용을 제가 전투를 통해서 게임을 해서 이 용을 이제 키운 다음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제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그 NFT 이런 카드 형태로 만들고 제 지갑으로 우선 보내고 그 이후에 상대방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카카오톡 안에서 사진을 보내거나 아니면 선물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게임 아이템들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이제 벌어질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는 기존 시스템 내에서는 서로 이제 신뢰를 할 수 없어 이 아이템 베이와 같은 어떤 중간 브로커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게임 아이템을 주고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게임 아이템을 그냥 아이템만 받고 돈을 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 베이와 같은 어떤 중간 브로커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서로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완료가 되면 그 아이템 베이에서 돈을 이제 지급을 해주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거나 굉장히 축소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앞으로 모든 게임이 블록체인화 되면 아이템 거래 사이트도 사라지거나 어떤 다른 비즈니스로 변화될 것임.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이거 적어놓고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미 이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템 베이 번개 매칭 서비스 출시, 회원들이 빠르고 간편한 거래를 돕기 위해 번개 매칭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것은 이 아이템 베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기사를 이제 보면 블록체인 특화 게임 아이템 거래소 플레이뎁 마켓플레이스 선보여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플레이뎁은 글로벌 유저 간에 자유롭게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NFT C2C 거래소 플레이뎁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플레이뎁 마켓플레이스는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에 특화된 이 NFT 거래소다. 이용자가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이 NFT 게임 아이템을 글로벌 유저 간에 자유롭게 판매,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시장은 존재를 할 건데, 대신 그 사이에 있는 이 중간 브로커들의 어떤 역할은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시장도 물론 있을 거고요. 사라지는 영역도 있을 거고, 굉장히 축소가 된 형태로 존재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지금 전국에 부동산 또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 이런 중개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이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게 되면 뭐 직방이라든가 다방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안에서 중간 그 중개 수수료로 받던 부분도 저는 축소가 되고, 개인 간의 그 수요와 공급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연결시켜줘서 거래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네세라 게세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세라 게세라 과연 가능할까? 점점점. 제가 최근에 그 네세라 게세라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이제 드렸고, 아마 내용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세라 게세라가 과연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세라 게세라 이 블로그를 제가 이제 몇 차례 이제 보여드렸는데, 오늘 영상 설명란에도 이 사이트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라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한번 꼭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세라 게세라 이 블로그 링크 안에 또 다른 관련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소개만 해드리고, 시간 관계상 소개만 해드리고 꼭 한번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네세라는 뭐냐면 국가경제안전보장개혁법으로서 미국에서 2000년 3월 19일에 통과된 특별법입니다. 이미 통과가 됐어요. 통과됐고, 지금 2000년 3월 19일에 통과가 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9.11 테러가 2001년 9월 11일에 발생을 했는데, 그 9.11 테러와도 이 내용이 이 네세라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링크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그 부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 3월 19일에 통과를 시키고 이걸 2001년도에 네세라를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그때 시행을 못했다라는 거죠. 9.11 테러로 인해서 시행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지금 이제 시간이 딜레이가 된 거다.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피면서 이 네세라를 막았던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세라가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면 모든 부채는 탕감이 되고 FRB, IRS는 철폐가 되며 미국 재무성은 근본위 제도에 기반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게세라는 이 앞에 있는 N을 그냥 G로 바꾼 거예요. 이 내셔널을 글로벌로 바꾼 겁니다. 세계 경제 안전 보장 개혁법. 지금 이 딥스테이트가 미국만 장악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세라와 게세라가 동시에 같이 공표가 된다, 발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법안은 미국에서 네세라가 공표된 후에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게 됩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네세라가 된다라고 하면 게세라도 바로 이제 바로 연달아서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용을 제가 이제 몇 차례 이제 읽어드렸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든 신용카드, 주택대출 등 은행 채무는 은행 및 정부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해소 및 탕감 조치된다. 두 번째로 소득세가 폐지된다. 세 번째 국세청을 폐쇄하고 재무 내 국내 매출세 부분으로 편입한다. 네 번째 정부의 세입은 14%의 균일, 부가가치세로 한정하며 식품과 의약품, 중고품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세 부분이 사라진다.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부분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8번인데 네세라 선언 후 120일 이내 총선거 실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미국 그 대선 11월 3일에 있을 그 대선과도 전 이제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번 재무부는 금은 백금 등의 귀금속을 담보로 한 레인보우 통화를 발행하며 1933년 루즈벨트 전 대통령 재임 기간부터 시작된 미국의 파산 상태를 종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레인보우 통화에 대해서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은을 기반으로 한 레인보우 통화가 발행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리플사가 그 로고를 레인보우로 이제 바꿨다. 예전에 레인보우 했다가 파란색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다시 레인보우로 이제 바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사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선 그 네세라 게세라가 된다라고 하면 RV와 GCR 그리고 이제 게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플 589님이 주신 자료예요. RV는 가치 재평가 그리고 GCR은 글로벌 커런시 리셋 해서 세계 통화 리셋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게세라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 세 가지를 게마트리아에 넣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리플 589님이 이제 주신 자료인데 니콜라 테슬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이 비긴스도 나오고 골드 스탠다드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래서 소이 비긴스는 그 베어러블가의 1, 2, 3에 나왔던 그 문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세계 UBS부터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세계 이제 각국의 은행들하고 국제 뭐 송금업체들 이런 기관들이 지금 트위터에 있는 자신들의 로고를 이렇게 이제 무지개로 바꿨습니다. 레인보우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네세라 게세라에서 나왔던 그 내용과 저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거는 지금 이제 라라라님하고 이제 박필부님이 이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쭉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쭉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RBC, 뭐 BBVA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미즈호 아메리카, JP모건, 그 다음에 피델리티, 바이낸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그리고 HSBC, 웰스파고, 바클레이 뱅크, 그 다음에 로이드 뱅크, 로얄 뱅크, 웨스턴 유니온도 이렇게 이제 바꿨죠. 이렇게 다 로고에 이 레인보우를 상징하는 레인보우를 넣습니다. 페이팔도 바뀌었고, RBS,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그룹 BPC, 그리고 미츠비시 맥스, 미츠비시 모터스 이렇게 되어 있고 CME 그룹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이제 썼던 글로 돌아가서 네세라 게세라가 과연 가능할까? 저도 이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적 전쟁이 뭐냐? 영적 전쟁이 딥스테이트를 제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네세라 게세라는 그 딥스테이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보셨던 그런 금융기관들, 그리고 뭐 송금업체, 은행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로고를 그 레인보우 통화를 상징하는 그 레인보우로 이제 바꿨다라는 게 세계 단일화폐를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게 아닐까. 지금 올해 6월 달을 맞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우리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시작이 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네세라 게세라의 발표는 딥스테이트 세력의 제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제 영적 전쟁 중에 반드시 이 발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황금의 시대, 풍요의 시대로 진입을 의미한다. 이 네세라 게세라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방금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졌던 빚들을 다 탕감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리셋이 돼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의 시대로 진입을 하는 거다. 그래서 2020년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 있을 거다. 제가 지난번에 그 큐하는 영상에서 마지막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 내용은 제가 이제 하나 추가를 했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 영적 전쟁을 누가 시작을 했는가? 저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70년대 이미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는 못했죠. 그 딥스테이트 세력으로 인해서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일을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주니어에 관한 이야기를 최근에 했어요. 그 영상을 잠깐 볼게요. 지금 트위터에 제가 소리는 줄이고 영상만 잠깐 플레이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뭐 존은 내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존 F 케네디 영상이 나오고, 이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 이 테이블,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보시면 책상 밑에 이렇게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 문이 열리는 밑에 있는 이 꼬마가 존 F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존 F 케네디 주니어고,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존 F 케네디 주니어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찍었던 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지금 이 타이밍에 존 F 케네디 주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존 F 케네디 주니어를 검색을 하면 이미 이제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1960년대 출생이고 1999년 사망, 항공사고로 죽은 인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딥스테이트 세력이 당연히 이제 죽였을 거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살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딥스테이트 세력이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를 암살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이제 위장을 해서 신분을 감추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존 F 케네디 주니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사진이고, 지금 다음 사진 보시면요, 지금 이제 부인인데 영화 배우라고 합니다. 존 F 케네디 주니어 젊었을 때, 그 사망 전에 사진이고, 그 위에 이제 부인 사진이고요. 보시면 이 위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비슷해요. 특히 이제 웃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고, 지금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약간 좀 늙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이 모습도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추정하는 이 분의 이 모습도 굉장히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이제 부부가 나와서 같이 선거 이제 유세 운동에 참여를 했다. 방금 전에 이제 보셨던 사진이고, 울버린, 영화배우 이제 울버린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친구로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지금 제가 이제 쭉 사진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왜 드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주니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이 게세라와도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게세라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그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이것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당연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건데,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는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보이게 되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좀 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확실하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네세라 게세라가 시행이 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풍요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